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반도체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접합면에는 공핍층이 형성되고 전자와 양공의 확산과 내부 전위장벽 또는 이온층이 만든 전기력에 의한 이동이 평형을 이뤘죠. 이제 P형 반도체의 왼쪽에 N형 반도체를 추가로 접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접합면에서도 공핍층이 만들어지겠죠.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띠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에 대한 전위는 이렇게 그려지죠. 전자가 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룬다는 건 모든 위치에서 페르미 준위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소자의 양단에 전압을 걸어보겠습니다. 좌우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높게 잡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고, 여기서는 왼쪽 부분의 전압을 높게 걸어준 상황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는 양공이 공급되고 오른쪽에서는 전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왼쪽 접합면의 공핍층은 넓어지고 오른쪽 접합면의 공핍층은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접합면에서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요. 다이오드에서처럼 가운데 있는 P형 반도체 양공이 직접 공급되는 상황도 아니고 전자와 재결합하면서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전류가 지속되기는 힘듭니다. 물론 소수 전하 운반자의 이동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역방향 전류처럼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차단된 상태라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전류를 지속시키고 싶으면 가운데 있는 P형 반도체에 양공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양공을 공급해준다는 건 오른쪽 N형 반도체에 비해서 높은 전위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V-보다 큰 VB의 전압의 전위를 유지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접합면에서는 순방향 접속이 되기 때문에 전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고 VB의 전압이 V+보다 높으면 왼쪽 접합면에서 왼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V+보다는 작다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접합면은 공핍층이 넓어진 역방향 접속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물론 다이오드의 역방향 접속에서의 전류는 소수 전하 운반자에 의한 전류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른쪽 접합면에서는 순조롭게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N형 반도체에서 가운데 있는 P형 반도체로 많은 전자들이 확산될 건데요. 여기서 P형 반도체의 두께를 충분히 작게 만들게 되면 P형 반도체로 확산된 전자의 대부분은 양공과 재결합하기도 전에 공핍층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소자에는 넓은 공핍층을 가진 역방향 접합과 좁은 공핍층을 가진 순방향 접합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두 접합면을 관통하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반도체 소자를 트랜지스터라 부릅니다. 특히 PN 반도체를 이중으로 접합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접합형 트랜지스터라 부르죠. 그리고 전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전위를 유지시킨 단자를 베이스라 부릅니다. 또 NPN 트랜지스터에서 주 전하 운반자는 공핍층에서 가속되는 전자가 되는데요. 주 전하 운반자인 전자를 공급하는 단자를 이미터, 그 반대편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단자를 컬렉터라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에는 이렇게 세 개의 단자가 있고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걸었을 때 이미터에서 방출되는 전하 운반자, 여기서는 전자가 되겠죠. 이 전자들이 순방향 전압을 통해서 베이스 단자로 이동하다가 공핍층의 전기장에 의해서 대부분 컬렉터로 흐르기 때문에 베이스에는 매우 작은 전류만 흐르게 됩니다.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없으면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류도 거의 흐르지 않게 되고 베이스에 약간의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면 컬렉터에는 훨씬 큰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류를 껐다 켰다 하는 걸로 전체 전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흐르는 약한 전류를 변화시켜서 컬렉터에 큰 전류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폭 소자로도 많이 사용하죠. PNP 트랜지스터도 작동 메커니즘은 NPN과 똑같습니다. 접합면에서 공핍층이 생기고 에너지 띠와 전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에 왼쪽 단자의 전위가 높도록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공핍층의 두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접합면이 순방향 접속이 되고 오른쪽 접합면이 역방향 접속이 되겠죠. 그러면 PNP 트랜지스터의 주 전화 운반자는 양공이 되고 양공을 방출하게 되는 왼쪽 단자가 2m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 전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단자의 전위를 유지시켜 줘야 하는데요. N형 반도체의 두께가 충분히 좁으면 N형 반도체로 확산된 양공의 대부분이 전자와 재결합하기도 전에 공핍층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터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양공은 전위에서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이죠. 공핍층이 거대한 미끄럼틀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보이니까요. 접합형 트랜지스터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3개의 핀이 있고 가운데 있는 핀이 베이스 단자, 위쪽 2개의 단자가 컬렉터와 이미터 단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미터 쪽 단자의 화살표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화살표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2m로 전류가 들어간다는 건 2m에서 방출되는 주 전화 운반자가 전자, 즉 NPN 트랜지스터라는 의미고 2m에서 전류가 나가고 있다면 주 전화 운반자가 양공, 즉 PNP 트랜지스터라는 뜻이 됩니다.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서 이미터의 전화 운반자를 방출시키고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서 방출된 전화 운반자를 수집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의 일부는 베이스 쪽으로 흐르게 되고 나머지 전류가 컬렉터 쪽으로 흐르게 되죠. 2m와 베이스 사이가 순방향 접속이기 때문에 2m에서 방출되는 주 전화 운반자의 전류 방향을 따라서 베이스 전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단자에서의 전류 방향만으로도 PNP인지 NPN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VBE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접속처럼 내부 전위 장벽을 이겨줄 만큼의 전압만 걸어주면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역전압 VBC는 일반적으로 공핍층을 넓혀주기 위해서 좀 강하게 걸어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컬렉터 쪽 전압을 너무 높이면 다이오드에서처럼 항복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스펙마다 작동할 수 있는 적절한 전압 범위가 정해지죠. BJT 형식의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FET 형식, 즉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계 미국인 강대원 박사가 개발한 모스펫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양자역학을 사용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성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먼저 모스펫은 4개의 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이트가 BJT에서 베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소스와 드레인이 각각 이미터와 컬렉터 역할을 합니다. 즉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를 제어하는 거죠. 모스펫은 게이트 전극의 금속판을 사용하고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NPN 또는 PNP 반도체 기판과 게이트 전극 사이의 사나무를 이용한 유전체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기호는 고농도 도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MOS라는 이름을 붙이죠. 특히 소스와 드레인의 고농도 도핑된 극이 N형 반도체면 NMOS, P형 반도체면 PMOS라 부릅니다. 그럼 모스펫의 작동 메커니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반도체의 경계에는 공핍층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죠. 그런데 게이트의 기판보다 높은 전위를 걸어주면 산화물이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위차가 유지되면서 반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의 주 전화 운반자인 양공이 반도체 내부에 생긴 전기장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소수 전화 운반자인 전자가 상대적으로 게이트 단자 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면 P형 반도체 기판의 위쪽 부분이 국소적으로 N형 반도체처럼 변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연속적인 통로가 생기게 됩니다. 즉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주 전화 운반자인 전자가 연속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기장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BJT는 베이스에 전류를 흘려서 스위치를 켜지만 FET는 흐르는 전류 없이 게이트와 기판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스위치를 켜기 때문에 BJT에 비해서 소비 전력도 작고 또 직접 회로 제작이 유리하기 때문에 BJT보다 좀 더 실용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PMOSFET이라면 전기장을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기판에 있던 양공이 위쪽으로 모이면서 통로가 열리게 되고 주 전화 운반자인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모스펫의 회로 기호는 BJT랑 비슷한데요. 이미터의 전류 방향을 표시했던 것처럼 소스의 전류 방향을 표시하게 되고, 위쪽 그림은 통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주 전원반자가 전자기 때문에 N모스펫, 아래쪽 그림은 통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주 전원반자가 양공이기 때문에 P모스펫이 됩니다. 먼저 규소 기반의 대표적인 BJT인 3904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NPN 트랜지스터인데요. N형 반도체의 한쪽은 고농도로 도핑되어 있어서 보통 이 단자를 이미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이미터와 컬렉터 표기가 따로 없으면 그냥 대칭 구조라서 아무렇게나 연결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대칭 도핑이 되어 있으면 이미터 단자와 컬렉터 단자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고농도 도핑이 되어 있으면 제너 다이오드에서처럼 역방향 항복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컬렉터로 사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미터 베이스 최대 역전압은 6V 정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부 전위 장벽은 0.7V 정도고요. 그리고 베이스 컬렉터 사이의 최대 역전압은 60V 정도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컬렉터 쪽은 상대적으로 도핑 농도를 낮춰서 좀 더 높은 역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의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의 최대 전압은 40V까지만 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트랜지스터 내부의 전류 증폭 작용 때문인데요. 컬렉터 베이스 접합 자체는 60V까지 버티지만 트랜지스터의 증폭 작용까지 포함하면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40V만 되어도 항복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 5V의 전압을 걸어주면 약간의 누설 전류는 있겠지만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내부 전위 장벽에 해당하는 0.7V 정도의 전압을 걸어주면 베이스에는 대략 0.1mA 정도의 전류가 흐르면서 트랜지스터가 활성됩니다. 이때 컬렉터에는 대략 10mA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런데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을 조금만 높여도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베이스 전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베이스 전류에 대한 컬렉터 전류비가 꽤나 일정한데요. 베이스 전류를 이용해서 컬렉터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트랜지스터 게인, 전류 증폭률이라 부릅니다. 3904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은 대략 100 정도죠. 물론 이건 실용적인 구간에서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도핑 농도나 온도, 반도체 재료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조절하려면 베이스와 컬렉터 단자에 저항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동작 구간에서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킬 수 있죠. 이번에는 트랜지스터를 활용한 회로를 계략적으로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터와 컬렉터에 저항이 1000ohm으로 같은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12V의 기전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연결하면 회로의 전류가 거의 안 흐르기 때문에 저항기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고 트랜지스터에만 12V가 전부 걸리게 되죠.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야 하는데요. 따로 전지를 연결하지 말고 저항이 2대1인 두 저항기로 전압을 분할해서 베이스에 걸어주겠습니다. 이 회로가 베이스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전류가 이쪽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두 저항기에 각각 8V와 4V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 전위를 베이스에 연결하게 되면 베이스 전류 I가 생기기 때문에 두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이 딱 2대1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항기의 저항이 충분히 높다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전압 분할 비율은 2대1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0.7V 전압이 걸려 있다고 하면 이미터 저항기에 3.2V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고, 이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이 100이라면 컬렉터와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100I, 101I가 되기 때문에 컬렉터 쪽 저항기에도 거의 3.2V 정도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4.9V의 역전압이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기 회로에 대한 정량적인 계산은 레벨 2 이상에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의 방향과 대략적인 전류의 세기에 대한 느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논리 회로에 대한 예시를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전지를 이용해서 LED를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를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겠죠. 여기서 이 스위치 자리에 트랜지스터를 연결하고 베이스 전류를 제어하는 상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닫으면 베이스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LED를 켤 수 있습니다.
굳이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건데요.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위치로 표현했지만 이 스위치는 또 다른 전기 신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손으로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전기 신호만으로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랜지스터 기술의 핵심이죠. 이제 이 회로에 스위치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두 스위치 중에서 하나의 스위치만 닫아도 이 스위치의 직렬로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되고 결국 LED에 전압이 걸려서 켜지게 됩니다. 두 스위치를 전부 닫는 경우도 켜지고요. 두 스위치를 각각 AB, LED를 Y로 쓰면 A, B, Y의 관계는 논리 게이트 OR가 되겠죠. 트랜지스터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두 개의 스위치를 모두 닫을 때만 LED가 켜지기 때문에 논리 게이트 AND가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스위치만 닫으면 위쪽 저항계에는 전체 전압이 걸리게 되고 반대쪽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저항에 전압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가 연결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걸리게 되고 LED에는 순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정확히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편 스위치를 닫는 경우도 똑같이 LED에 전류가 흐르고요. 그런데 두 개의 스위치 전부 닫으면 위쪽과 아래쪽 저항기의 전체 전압이 모두 걸려버리기 때문에 두 트랜지스터 모두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걸리지 않아서 LED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OR 게이트랑 다른 부분은 두 스위치 A, B를 전부 닫았을 때 꺼진다는 거죠. 이건 논리 게이트 Exclusive OR, XOR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크게 바이폴러 정션 트랜지스터, 접합형 트랜지스터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BJT는 PN 접합이 두 개인 소자이기 때문에 다이오드에서 공부했던 전자와 양공의 움직임을 확장해서 스위칭과 증폭 원리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ET는 대략적인 작동 메커니즘만 언급했고요. BJT는 베이스 단자의 전류를 제어해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류를 조절하는 트랜지스터고 FET는 게이트 단자의 전압을 제어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류를 조절하는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전류를 제어하는 BJT에 비해서 전압을 제어하는 FET가 누설 전류가 작고 고밀도 집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는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전기적 신호를 제어해서 출력 전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 회로로 활용되고 작은 입력 신호로 큰 출력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증폭 회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레벨 3 이상에서 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외인성 반도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류를 제어하는지를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